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K변화 콘텐츠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오늘 정말 촬영하는 날이 지금 31일이죠. 네, 네. 7월의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인데 좋은 일은 아닙니다. 첫째, 어저께 밤이었죠. 헤즈볼라를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는데, 이것도 남부, 특히 이제 헤즈볼라 거점 지역, 거기에 어떤 아파트 하나를 공습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보다가 이스라엘 시간으로 저녁 8시. 새벽 2시, 우리 새벽 시간으로는. 2시. 네. 건물 하나 날렸는데 이스라엘 쪽에서 계속 생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누가 죽었는지 모른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한 인물이 죽었습니다. 헤즈볼라 사령관. 네, 하산 나살랄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슈kur라는 사람이 암살이 됐고요. 문제는 이제 왜 이게 지금 갑자기 이스라엘이 푸아드 슈kur을 암살했는지, 골란 공원에서 두루즈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축구장에서 공을 차는데 거기 이제 미사일 하나 떨어졌어요. 근데 사실은 상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그 전에 헤즈볼라 지역을 타격을 했죠. 타격을 해서 헤즈볼라에 타격을 줬고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가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측의 이야기에 따르면 약 40기에 이르는 로켓을 발사를 했고 거의 다가 공터로 떨어졌는데 아마도 헤즈볼라가 노린 거는 골란고원에 있는 이스라엘의 군시설이었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말로는 뭐 대다수는 공터에 떨어졌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축구장에 떨어졌다. 그렇습니다. 이 두루즈가 주로 살고 있는 마을에 축구장 들어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한 12명이 죽고 19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헤즈볼라는 자신들이 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라크 이슬람 저항군이 보낸 거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쪽은 뭐 정확하게 이거는 이란의 팔라그 원. 이제 아랍어는 팔라크인데 이란에서는 약간 부드럽게 발음을 하니까 팔라그 원이고 이건 헤즈볼라 거다. 그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러니까 헤즈볼라 쪽에서도 그렇고 SNS 상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전쟁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자작극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자작극은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했고 그리고 헤즈볼라가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날라온 거로 봐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 골란고원이 이게 참 애매한 지역이에요. 애매한 지역이라는 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국제법상으로는 이스라엘 땅은 아닌데 67년에 이스라엘이 시리아로부터 뺏어서 돌려주지 않고 있는 땅인데 그리고 거기에 있는 드루즈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있는 드루즈 사람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고 67년부터 이스라엘이 점령을 했고 80년에 자국 영토로 편입을 했지만 국제사회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쪽에서는 야 이건 뭐 니네 땅도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주민도 아니고 거기 사람들이 죽은 거는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왜 니네들이 발끈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두루즈 사람들은 그 사고 현장에 온 스모트리히 장관도 그렇고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도 박대를 했죠. 네네. 굉장히 격앙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두루즈 사람들 양쪽에 격앙돼 있습니다. 헤즈볼라에도 격앙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쪽에도 격앙돼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어제 제가 낮에 기사를 하나 썼는데 확전이 될까? 이거는 이스라엘이 달렸다 뭐 이런 논조로 글을 쓰고 저는 이제 저녁을 마무리를 했는데 네. 성일강 박사께서 급전을 보내왔죠. 네, 급전을 보세요. 잠시 이제 하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요. 우리 두루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루즈라는 사람들은 인종적이고 또 본인들이 무슬림이 아니라고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두루즈라는 종교가 다르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고요. 또 이스라엘 적극적으로 이 두루즈 사람들을 포용을 해서 아랍어를 잘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필요한 군사 작전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드루즈는 또 소수민족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충성심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사회가 계속 통합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불행한 또 사건이 났고요. 그럼 두루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두루즈 종교에 대해서 조금 예, 그러니까 두루즈가 우리 신문에는 보면은 이슬람교의 종파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슬람교 종파는 아닙니다. 아니죠. 유일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긴 게 11세기 초 지금의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당시 이집트는 쉬아파 중에서 이스마일리 쉬아 이스마일리 쉬아파가 집권하고 있던 곳인데 이 이스마일리 쉬아파에서 파생된 사실은 그 종교 지도자 이름이 다라지고요. 이 다라지라는 사람 이름을 따라서 두루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독특하게도 이슬람 세계에서 이 사람들이 이 무슬림 세계에서 소수로 살고 이슬람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녹록하지는 않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환생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독특하죠. 네, 똑똑합니다. 거의 뭐 불교처럼 네. 환상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이들이 많이 죽었는데 좋은 곳에서 다시 새로 태어날 거다.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이 아주 자신들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새로운 어린 아이에 태어난 데에서 옮겨가서 태어나서 종종 그 두루즈 사람들 말로는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전생을 기억하고 전생의 가족도 찾는 그러한 일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험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드루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 이슬람 지역, 무슬림 지역에서 박해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시리아의 알라위, 예. 그 다음에 이 드루즈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종교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서 비의적인, 미비적인 그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끼리 주로 전수가 되고요. 이 두 종파가 독특하게도 환생을 믿습니다. 알라위하고 예, 두루지가 두루즈하고 환생을 윤회를 믿습니다. 윤회를 믿고 있다. 네. 좀 이스라엘에 한 14만 명 정도 있고 네. 레바논에도 있고요. 특히 레바논에서는 이 두루즈 인종들이 상당히 레바논 정치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두루즈 종파 또 유명한 또 네. 정치 지도 준블라트라는 정치 지도자도 있고 또 시리아에도 두루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이스라엘, 예, 이렇게 팔레스타인 해서. 이렇게 샴 지역에 많이 퍼져 있던 사람들이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실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은 사람도 있고 네. 또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영주권만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 진출해서 외교부의 대사까지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대단히 이제 두루즈 사람들을 대단히 포용하는 아주 그런 정책을 써왔다는 거, 그걸 이제 기억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뭐 한 가지 뭐 팁으로 한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묘 성당이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들끼리 많이 싸워서 질서를 잡을 때는 이스라엘 경찰이 들어가는데 그 이스라엘 경찰의 대다수가 두루즈 사람들이다. 네, 경찰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유대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찰을 하면 이 크리스찬들과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루즈들이 들어갑니다. 네,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예수님 무덤교회에 두루즈 경찰 출신들이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한다는 거 그렇게 아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나사랄라, 즉 하산 나사랄라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푸아드 슈쿠르인데 이 사람이 미 국무부에서 이미 500만 불의 현상금을 걸린 사람이죠.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1983년입니다. 그죠? 83년 레바논에 있는 미군 막사 테러를 모의하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미군이 한 240명이 정도 그렇죠.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한 40년간 헤즈볼라에서 중요한 활동을 했고, 특히 이스라엘 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란의 중요한 무기를 받아서 헤즈볼라의 무기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이제 전개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또 아침에 이스라엘 시간으로 뭐 새벽 한 7시, 8시 정도 됐습니다. 테헤란에서 갑자기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사망했다는 급전 네. 속보가 뜨면서 지금 완전히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성 박사께서 카톡을 보내왔는데 사실 자세히 안 봤어요. 그냥 이렇게 한이의 죽음 그래서 막 그런. 자세히 좀 봐주세요. 열심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뭐 저는 좀 신기했던 게 한이를 왜 안 죽이는가 했어요. 솔직히. 예. 한이를 죽이면은 위험해서 그럴까? 부존에 카타르에 있으니까 카타르하고 외교 문제가 생겨서 그럴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이란에서. 뒤에 화면을 보십니다. 이거 이스라엘 언론인데 지금 뭐 이스마일 하니에 암살된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자 이란은 충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이가 이란에 간 이유는 그 페제스키안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식에 축하 인사로 갔거든요. 네, 뒤에 화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베제스키안과 하니에가 앉아 있는 모습 네.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페제스키안 대통령과 취임식 끝난 다음에 서로 악수하고 사람들 뭐 어울리는 것도 제가 동영상으로는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테헤란에서 있는데 테헤란에서 미사일로 추정되는 아니면 로켓일지 이게 뭐 F-35에서 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드론에서 쐈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이란이 영공이 뚫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이스마일 하니의 최고 지도자가 있던 정치국 최고위원이죠. 최고위원장이 있던 주택에 아마 미사일이 날아들었고 보디가드도 같이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되게 자존심 상했거든요. 그렇죠. 테헤란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축하하기 위한 경축 인사로 온 사람이 한이에 같은 사람 아니고 보통의 나라 사람들이면
그냥 어디에 있던 간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근데 이런 정도 인물이면 이란에서도 신변 안전에 많이 신경을 썼을 거고 그렇겠죠. 네. 일종의 안가에다가 그 숙소를 마련해 줬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 있는 거를 아는 건 정말 이란의 아주 핵심부만 알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서 공격을 했다. 이란의 핵심부 아니면 하마스의 핵심 요원들만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이란이나 하마스만 알 수 있는, 소수만 알고 수 있는 거 그걸 알았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뭐 이란 내에 자체 스파이가 있던가, 네. 아니면 하마스 쪽에서 스파이가 있던가, 아니면 뭐 도청을 해서 했던가, 보안이 뚫린 거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즈볼라, 뭐 푸아드 슈쿠르라는 사람도 40년간 활동한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숨어 다녔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를 정확히 알고 베이루트 남부에 있는 그 아파트를 공격했다는 것 자체도 이스라엘에 뛰어난 정보력이 없다는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였고요. 뭐 내부에 어떤 정보를 제공자가 있든지 아니면 불확지가 있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스마일 하니에도 사실상 이렇게 암살되면서 사실상 지금 하마스의 중요한 사람들 거의 다 지금 다 암살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야흐야 시누아르와 무함마드 다이프만 지금 가자에 두 지도자만 남은 거죠. 근데 다이프도 지금 암살됐다고 이스라엘 측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최근에. 아하. 자, 하마스가 지금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무함마드 다이프도 지금 암살된 게 아니야 이스라엘 쪽에서는 얘기하고 그 밑에 있는 마르완 일사까지도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는 암살됐다고. 그렇죠. 지난번에 무함마드 다이프를 잡기 위해서 계속 공격을 했는데 불분명하다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하마스가 지금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는 아마도 암살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하마스 쪽에서 계속 숨기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가자 지구에서 뭐 야흐야 신와르라든지 무함마드 다이프를 이스라엘이 암살하는 것보다도 지금 사실 이란 테헤란에서 하마스의 지도자를 암살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어떤 지금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을까요? 일단 생각해 보십시오. 이란이 후원하는 세력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하마스도 헤즈볼라도 후티도 그렇고 네네. 이라크의 이슬람 저항군도 그렇고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너희들 어디서 있던 간에 안전한 것은 없다. 심지어는 이란에서도 안전하지 않다. 네. 이거를 그러면 가장 충격을 받는 나라는 결국은 이란이죠. 네. 이란이 자기가 지지하고 자기가 후원하는 사람들을 이란 쪽으로 불러서 축하 인사로 왔는데 그 사람들을 지키지 못하고 목숨을 잃게 했다. 이건 이란으로서는 정말 치명적인 일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베제스키안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하니아도 갔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팔레스타인 정파 이슬람 지하드의 지도자도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찍는 사진이 어제 저녁에 네, 다 나왔죠. 예, 네. 동영상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하니에가 이제 암살이 되는 그런 사건이 터졌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그 하니의 암살이 네탄야후 총리의 정치 생명을 상당히 연장시켜주는 한 방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미국은 사실 네탄야후 총리가 미국을 갔었을 때 새로운 대선 후보가 된 해리스한테 그렇게 따뜻한 환영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바이든과는 좀 결이 달랐죠. 그렇죠. 가자 지구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네. 카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격을 한 거는 뭐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지만 미국과 조율하지 않고서 이거를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한예도 마찬가지고요. 네. 푸아드 슈쿠르 아까 헤즈볼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상당히 공조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어쨌든지 전면전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달래고 자제시키고 최소한의 공격만 해라. 그렇게 이제 계속 말려왔기 때문에 미국과의 어떤 공조, 특히 이제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군사 작전을 펴는 것은 대단히 이제 큰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어떤 공조, 미국에 대한 이미 먼저 알렸거나 미국의 승인을 받고 했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네, 만약에 아니었다면 해리스의 입장도 난처하죠. 궁극적으로 네탄야후 총리는 전쟁을 계속 할 수 있는 미천을 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네. 어떻게 해서든지. 네.
예, 이란으로서도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전쟁은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스마일 하니예가 사망하면서 가장 뚜렷하게 등장한 거는 휴전 협정이 일단은 섰죠.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어려워지고 있죠. 네, 휴전 협정이 당연히 어려워지면은 네타냐후 총리는 본인한테 유리한 거죠. 그래 정치적인 네. 입지는 굳혀지는 거고 총리에서 안 내려와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승리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명분이 있고 오히려 확전을 걱정할 정도로 가니까 전쟁이 스탑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계속해서 될 것 같고요. 사실상 뭐 한이의 암살 전에도 하마스와의 인질 협상은 사실상 그다지 지금 진전이 없다. 그렇게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타냐후 총리가 새로운 조건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 하마스가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협상 자체는 큰 기대를 할 수 없었고 과연 그러면 테헤란의 안가에서 하마스 최고 지도자가 암살된 것에 대한 이란이 어떤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제가 이제 이란 내의 그 정치인들의 글을 좀 봤는데요. 거기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이거는 국가 안보의 문제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만약 미사일이든 드론이든 영공을 책임졌던 사람들을 전부 다 해임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안보 책임자들 다 해임해서 새롭게 해야지 그런 책임 묻지 않고 그냥 가면은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아, 심각하군요. 네, 심각해요 이란 내에서는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책임자 문책을 할 것 같고요. 그러나 뭐 군사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무슨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은 뭐 그다지 높지 않다. 네, 근데 다만 이스라엘로서는 지금 하니예를 왜 이 시점에서 공격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을까라고 판단한다면요. 일단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제재 해제를 우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밀월 관계를 좀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외교 정책을 서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네네. 그거를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수밖에 없죠. 일단 페제스키안이 또 서방과 또 핵 협상을 네. 진전 다시 한번 추진해 보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페제스키안 새 대통령으로서는 위기를 맞은 거죠. 왜냐하면 미국과 뭔가를 잘 해보어서 제재를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마땅해 생각한 이스라엘이 이번 일을 저질렀고 네네. 그러면 이란으로서는 이거를 전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가느려고 할 수가 있을까? 적어도 뭐 예를 들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그건 그거고 그래도 우리는 제재를 풀어야 된다고 간다고 하더라도 반대 세력이 굉장히 강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의 공격을 일단 한번 받았기 때문에 네. 뭐 이란 내 이제 보수 강경파들은 또 다시 페제스키안의 어떤 친서방 정책 아니면 핵 협상 재개에 대해서 이제 딴지를 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역으로 생각한다면 만약에 이란이 이번에 이런 일들을 꾹꾹꾹 삼키고 전략적 인내를 하면서 미국과 그래도 서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로 한다면 그러면 저는 그거는 이란의 승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뭐 현 상황에서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이미 뭐 공약을 많이 했고 공약을 많이 했고 예. 사실은 그 반대파들의 공격도 있었지만 최고 지도자가 나서서 페제시키안에게 협력하라고 얘기를 한 상태였거든요. 네네. 아니 분위기 좋네요. 이런 네. 상황에서 굳이 지금 이제 본인 스스로가 추구했던 정책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지만 네네. 단지 이제 조금 주변에 있는 다른 이란 내의 보수 강경파들이 조금 딴지를 걸 가능성. 여기는 이제 이걸 더 극복하고 이제 계속 추진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네타냐후 총리로서도 당혹스럽죠. 왜냐면은 이란이 뭔가 반응을 해야지 일단 목적을 달성하는 건데 그렇지 네. 않다면은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만약에 이란이 대국적인 견지에서 한이의 죽음은 슬프지만 그리고 이란에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 피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정도 수사에서 끝이고 가던 길을 간다면 쉽게 말하면 뭐 개야 짖어라 나는 그래도 귀찮은 간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완전히 이스라엘의 작전은 실패가 되는데 네네. 만약에 이란이 거기에서 강력하게 반응을 한다면 이스라엘로서는 더 원하는 바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란의 새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펴 나갈지 우리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아마 우리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과연 개혁 정책 과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왜냐하면 이제 아주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 근데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대통령인데
하도 최고 지도자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